앵커 리포트에서 키워드로 현재 상황을 짚어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운명의 일주일입니다. 6.3 대선 본투표일을 일주일, 사전투표는 이틀 남겨둔 시점입니다. 대선 주자들의 움직임은 더욱 분주해지고 있고 각 당은 투표율 올리기에 총력전에 나선 모습입니다. 민주당은 앞으로 선거일까지 격차가 더 좁혀질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으며 긴장감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현장 총력 백병전이라며 내란 종식 전력을 국민과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사직생의 절박한 각오로 국민과 함께 내란 종식 투표에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경제 살릴 유능한 국민 후보 이재명 후보가 위기를 극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입만 열면 흑색 선전이고 눈만 뜨면 거짓 선동입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제 판세를 뒤집고 대역전이 시작될 것이라면서 사전투표를 기점으로 골든크로스가 실현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투표 참여도 적극 독려했습니다. 이제 판세를 뒤집고 대역전이 시작될 것입니다. 계속되는 이재명 후보의 거짓과 무능에 실망한 부동층과 중도층에서의 김문수 후보에 대한 호감도가 눈에 띄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에 대한 일부의 우려가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국민의 감시로 관리 수준이 크게 강화되었고 정치권에서는 김문수, 이준석 후보 단일화 데드라인을 내일로 보고 있지만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여전히 요지부동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김문수 캠프 측에서 이준석을 뽑으면 이재명이 당선된다고 언급한 데 대해 이준석 후보 구태 정치인을 싹 청소하자며 본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21대 대통령 선거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후보들은 오늘 밤 8시 마지막 방송 토론에 참석합니다. 관련한 정치권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장유미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최진영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미디어 특보단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대선이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내일부터는 새로운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됩니다. 이른바 깜깜이 기간을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발표됐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 중앙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지난 24일부터 25일 전국 만 18살 이상의 성인 1,004명 대상으로 한 전화 면접 여론조사 결과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이재명 후보 보면 이제 49%, 김문수 후보 35%, 이준석 후보가 11%로 나왔습니다. 일주일을 앞두고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또 이제 양자로도 볼까요? 양자는 이제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경우, 또 이재명 후보와 또 이준석 후보의 경우 이렇게 좀 나눠져서 나와 있는데 현재 흐름을 좀 어떻게 보고 있는지 민주당부터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일단 이재명 후보의 대세론이 크게 흔들리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지만요. 그렇지만 항상 역대 대선에서는 양 지지층들이 진보, 보수, 민주, 국민의힘의 이 지지 유권자분들이 항상 결집하는 모양새를 보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도 끝날 때까지는 끝나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항상 이야기했던 이른바 샤이 보수 내지는 샤이 김문수와 관련해서도 비교적 민주당에서는 지지층들이 일찍 결집을 했고 결속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국민의힘은 상대적으로 후보 교체에 내홍을 겪기도 했고 또 그러면서 이 컨벤션 효과를 전혀 후보 선출 이후에도 누리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늦게 지지층들이 결집하면서 어떤 상승세의 분위기로 가는 부분이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큰 흐름과 관련해서 김문수 후보가 지금 조기 대선의 본질, 그러니까 불법 계엄으로 내란으로 치러졌다는 부분과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정확하게 헤어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심판 심리가 지지율 확장에 대단한 재지로, 장애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는 흐름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한마디로 급격히 추격해 가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가야 될 길이 남았다.
하지만 끝내는 역전시킬 수 있다. 한마디로 골든 크로스가 금주에 일어날 것이다. 이런 예측을 가지고 지금 열심히 지금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좀 전에 보았던 여러 가지 지금 여론조사가 있는데 이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전화 면접 조사라 보니까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 전화에 응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대답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반면에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던 ARS 조사. 한마디로 전화를 했을 때 기계음으로 나오는 분 같은 경우에는 좀 본인이 이제 그 얘기를 하면 좀 마음의 부담이 적은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어떤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늘 한국갤럽 같은 경우에와 달리 어떻게 보면 그 ARS 조사에서 상당 부분 지금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추격하는 그런 부분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어떤 그 중앙일보 갤럽 여론조사에서도 보는 것처럼 김문수 후보가 맹추격하고 있는 이런 추세이기 때문에 결국 이런 추세로 해서 계속 가고 더불어서 오늘 저녁에 있는 3차 TV 토론에서 막판 뒤집기가 가능하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지금 전국적인 그 보수 대결집 나아가 중도층까지의 빅텐트 지금 이낙연 후보의 지지선을 통해서 이뤄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보수 진영의 단일화가 변수인데요. 여론조사를 보면 다자 구도에서보다 양자 구도에서 1위와 2위의 지지율 격차가 좀 줄었습니다. 다만 단일화가 성사되더라도 그 지지율이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 42% 그리고 이준석 후보 40% 이게 단일화 이전에 두 후보의 지지율을 더한 것에는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1 더하기 1이 2가 아닌 건데 이 상황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뭐 국민의힘으로서도 있는 그대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판단해야 그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이 나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나온 것 같은 경우에는 한국갤럽의 그 전화 면접 조사인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희일비하진 않는다.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여론조사는 추세와 흐름이 중요한 것인데 지난주에서 대비했을 때의 김문수 후보의 어떤 상승세 이런 부분은 계속 타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상황 속에서 단순 합을 하는 것을 넘어서 만약에 두 분이 어떤 식으로든 단일화할 경우에 거기에는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한 곳으로 결집할수록 또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좀 더 어떻게 보면은 그 국민의힘 내지는 뭐 그 개혁신당을 지지하는 분들의 어떤 플러스 알파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더불어서 지금 최근에 있었어의 어떤 그 민주당의 무도한 입법, 특히 사법부에 대한 무도한 어떤 그 사법부 나름대로의 어떤 그 장악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중도층의 상당 부분 어떤 비판적인 그런 시각이 보이는 것이고 나아가 며칠 전에 있었던 커피 원가 120원 파동, 호텔 그 경제학 이런 부분이 국민들에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비판적인 것이고 특히 중도층, 특히 50대 나아가 이 그 자영업자들한테 상당한 그 반감을 사고 있는 이런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특히 김문수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커피 원가 150원이 무슨 문제냐? 내가 잘못된 말을 했냐? 그런 식의 어떤 태도를 보일 때에 중도층의 이반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부분을 국민의힘이 계속 이 그 중도층을 견인하는 그런 선거 전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다. 이런 생각으로 끝까지 완주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다자 대결에서는 김문수 후보 35%, 이준석 후보 11%인데 양자 대결에서는 김문수 후보 42%, 이준석 후보 40%로 그 합에 미치지는 못한 맞습니다. 상황입니다. 예, 정치는 산수가 아니니까요. 이게 명분과 신뢰가 없는 단일화 정치 공학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한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확장세를 갖느냐? 두 후보가 김문수,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를 했을 때 아니요. 본인들 양측의 지지율도 지켜내지 못한다라는 이런 지표가 여론조사 결과 나오고 있는 거죠.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조기 대선과 관련해서 그렇다면 왜 치러지는지에 대한 반성 그리고 평가 국민의힘 내부에서 정확하게 있어야 됩니다. 중도층은요. 반 이재명 후보 비난에 가까운 비판한다고 중도층이 국민의힘으로 가지 않습니다. 중도층이 지금 여러 공세 속에 국민의힘으로 가고 있다라는 지표가 나옵니까? 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커피 원가 120원 맥락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계곡 정비 사업을 하면서 이 많은 식당업을 하시던 분들에 대해서 출로를 마련해 드려야 되니까 그러면 카페 아니면 뭐 베이커리 이런 여러 다른
좀 사업적인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다가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이 그 당시에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왜 물가를 모르냐, 왜 물가 실정을 모르냐. 그게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총선에서 패배하고 대패할 때 이른바 대파 논란에 대한 역공 성격이 있어 보이지만 이거 큰 울림 없습니다. 유권자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거짓말을, 비유를 그게 마치 팩트인 것처럼 공격한다라고 표심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호텔 경제학 마찬가지입니다. 재정론자로서 기본적으로 국가 재정을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시장에 풀 때 그게 돈이 돈다라는 비유를 들기 위해서 호텔 예약 케이스를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걸 가지고 사실상 왜곡하고 있지도 않은 호텔 경제학이라는 건 경제학 용어가 아니거든요. 사실상 이런 부분에 공세를 한다라고 중도층이 국민의힘에 가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요, 중도층 표심을 얻기 위해서는 왜 조기 대선이 이루어졌는지, 왜 불법 계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정치적 스탠스를 취하지 못했는지 지금이라도 국민들께 정확하게, 진솔하게, 진정성 있게 사죄드려야 됩니다.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서 선거운동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실상 하나의 변수로 단일화에만 목을 메고 있죠. 이거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중도층이 어떻게 판단하실지 되묻고 싶습니다. 네, 지금 단일화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 단일화를 바라보는 이제 국민의힘 내에서의 지지층에서의 또 시각차는 뚜렷해 보입니다. 뭐 단일화 찬성과 반대는 좀 비슷한 양상인데 김문수 지지층에서 보는 단일화의 찬성과 이준석 지지층에서의 보는 단일화의 찬성에 좀 차이가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되나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은 양당제입니다. 양당제인 상황 속에서 그나마 어떻게 보면은 그 대한민국 역사에서 제3당이 나름대로 의미를 가졌던 것은 DJP 연합을 할 때에 김종필 전 그 총리님의 어떤 자민련 그리고 최근에 한철수 후보님의 국민의당 열풍, 뭐 녹색 열풍 이런 것 이외에는 그런 그 국총선에서의 어떤 일정 부분의 그 정치적인 어떤 새바람을 일으킨 사실은 있습니다만 제3당이 보수 세력과 어떻게 보면은 그 좌파 우파의 양대 세력 사이에서 캐스팅 보트를 넘어서 실질적인 이니셔티브를 진 케이스는 사실상 없습니다. 이번 대선도 거의 마찬가지라 생각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나는 예외다라고 합니다만 내가 예외가 될 수 있을까?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자강론으로서 끝까지 뛴다라고 했고 실제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까지 과연 완주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오히려 본인의 어떤 정치적 미래를 그 생각을 했을 때 그리고 본인의 지지자들의 정치적 미래를 생각했을 때는 김문수 후보와의 아름다운 단일화 갈 가능성 아직도 저는 남아있다 생각하는데요. 결국 지금 김문수 후보님 지지층 같은 경우에는 단일화 찬성이 한 84%, 이준석 지지층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도 그 찬성이 38%라고 한다고 하면은 거의 과반에 가깝게 그 절반에 가까운 그 지지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같은 경우에는 반대하는 목소리가 더 높은 그렇다 보니까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도 지지층의 어떤 목소리를 외면하기 어려운 그런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스마트한 그 후보라고 정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완주했을 때의 본인의 미래, 지금 여기에서 국민의힘과의 어떤 그런 연합을 했을 때의 미래 정말 냉철하게 아마 고민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지난번 20대 대선 같은 경우에도 3차 TV 토론, 마지막 TV 토론에서 그 안철수 후보님이 빨간 넥타이를 메고 왔고 그날 밤 모처에서 만난 다음에 그 다음날 후보 단일화를 이뤄내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아직까지 국민의힘 그 측 내에서도 어쨌든 공은 넘어갔다라고 하지만 단일화를 위한 시도는 계속할 겁니다. 하지만 플랜 A만 있는 것이 아니고 플랜 B로서 이준석 후보가 완주한다라는 걸 전제로 하면서도 지금 전략을 세우고 있는데 그 전략에 대한 하나의 실질적인 예로서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민주당의 전 대표 이낙연 총리를 영입함으로써 선보수 통합에 따르는 후중도 보수 확장 전략 지금 이번 주에 급격하게 실천해 나감으로써 설령 이준석 후보가 없다 하더라도 사실상 새로운 의미에서의 단일화를 통한 호남 그리고 수도권 이 공략 전략 끝까지 밀고 붙일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양자 대결할 때 이제 차이가 좀 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일화에 대한 찬성과 반대에서
반대가 조금 더 높은 이유는 예. 그래도 단일화하는 것은 부담스럽다 이겁니까? 아무래도 일단 정치적인 효과가 완전히 없다라고 할 수는 없을 테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좀 주시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건 이 단일화는 정치공학 이 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 때문에 반대 의견이 높은 겁니다. 기본적으로 후보 단일화라는 표현을 쓰고는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준석 후보한테 후보 사퇴를 종용하는 셈인 거죠.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의 지지층들은 우리가 단일화를 해야 된다라는 이 응답률이 40%도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거기에 반해서 아까 짚어주신 대로 김문수 후보의 지지자들은 80% 이상이 단일화를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대선 이후를 생각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단일화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지금은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이 대선 국면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습니다. TV 토론에도 함께하고 1등 후보 때리기 전략으로 어느 정도 주목을 끌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대선이 끝난 이후에는 그게 확 사그라들 겁니다. 그리고 지금 개혁신당의 기본적인 어떤 현실은 의석수가 3개밖에 되지 않는 미니 정당입니다. 바로 직후에 치러지는 지방선거 자력으로 치를 수 있을까요? 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국민의힘 공당으로서의 자본력, 조직력이 본인도 필요할 겁니다. 그러면 친윤은 어떤 이해관계가 있느냐? 이 천하람 지금 개혁신당 대표 대행을 맡고 있죠. 친윤 의원들로부터 전화가 온다라고 언론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준석 전 대표를 그 당시에 당대표 시절에 상당히 좀 껄끄러웠던 게 사실이다. 그리고 좋아하지 않았다. 하지만 한동훈 전 대표보다는 낫다라고 생각한다. 당으로 와달라라고 요구를 한다라는 겁니다. 이른바 EEJ 전략처럼 향후 당권과 관련해가지고 한동훈을 이준석으로 막고자 하는 이런 친윤계의 이해관계 그리고 공당의 어떤 조직력이 필요한 이준석 후보의 이해관계가 맞자 떨어진다고 한다면 그 부분과 관련한 단일화의 가능성이 열려있지만 이게 대선 승리를 위한 전략은 최소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발언 직접 들어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비상계엄에 책임이 있는 세력으로의 후보 단일화는 이번 선거에 없습니다. 거침없이 전진합시다. 이 반전의 역사 위에 제가 가장 먼저 뛰어드는 퍼스트 펭귄의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단일화 이외에는 내세울 곳이 없는 후보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고정표를 바탕으로 여론조사 최대치까지 올랐다가 이제 추락만 남은 김문수 후보가 있고 추세로 밀고 올라가 끝내 이재명 후보를 뒤집을 에너지가 충분한 저 이준석이 있습니다. 이준석이 만들 나라와 이재명이 망칠 나라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네, 이재명, 김문수 후보를 모두 공격을 하면서 단일화는 없다 이렇게 재차 밝혔습니다. 네, 돈키호테를 보는 것 같네요. 예, 나름대로 젊음의 패기 좋은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가 그 후보 등록을 그 주식 상장으로 친다라고 비유를 한다고 하면은 주식 상장을 하고 이른바 따상, 시초가에 의해서 더블 계속 뛰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그 잘 나가는 주식 같은 경우에도 상한가 치다가 계속 올라갑니까? 그것이 무슨 그 성층권을 넘어서 우주까지 나갑니까? 결국 에너지가 소진되면 그것은 떨어질 날만 있고 그것은 올라가는 속도에 못지않게 추락하는 속도도 굉장히 빠른 겁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정치 상황 속에서 자기가 평생 누려왔던 어떤 때보다도 그 값이 높아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저렇게 해서 이게 앞보지 않고 그냥 마구 나가는데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계속 올라가느냐? 오히려 말씀드린 것처럼 사표 방지 심리. 어차피 세석의 어떤 지지 세력이 있는 이준석 후보가 대선에 당선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본인도 잘 알 겁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완주를 해서 정계 개편 이유를 본다라고 하지만 오히려 저렇게 잘못 가다가는 이준석을 찍으면은 이재명이 된다. 이 얘기는 너무나 간명하게 실질적으로 그 보수 지지자층의 귀에 꽂힐 것이고 계속 그렇게 해서 이재명 후보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른바 이준석이 결국 제2의 옛날에 그 이회창 후보와 단일화하지 못해가지고 이인재가 됐듯이 제2의 이인재가 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그 보수에서의 어떤 그 낙인 이런 부분이 사실 본인도 두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계속 가지만 나는 제2의 이인재가 안 될 것이라고 해서 그렇게 성공하면 모르겠습니다만 그 성공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라고 하면은 아직까지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그 국민의힘 후보와의 단일화는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지금 현 상황은 그 가능성이 낮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것을 충분히 지금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김영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이준석 후보의 입장을 존중한다. 다만 잘 생각 한번 해보시라. 오히려 지금 공은 국민의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던질 수 있는 백지수표까지 던졌으니까 이준석 후보께서 깊이 판단해서 답을 주시라. 현 상황 그렇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돈키호테 같다 이렇게 평을 또 해주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기자님? 일단 말씀 주신 대로 뭐 패기가 느껴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정치사의 여러 장면이 이를테면 떠오릅니다. 지난 대선 때도 안철수 당시 후보가 뭐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자기 손을 어떻게 하겠다 막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 사실 투표용지 인쇄 들어가고 대선 6일 전에 단일화 협상에 이르게 됐습니다. 예. 그런 장면들을 떠올리게 되면 이제 정치인은 뭐 움직이는 생물이라고 비유가 되기도 하고 또 불가능은 없는 영역이기도 해서 좀 열려 있지 않느냐 아직까지도. 왜냐하면 이런 기자회견 유사한 부분을 이준석 후보가 계속하고 있는데 이른바 백불에서 그러면 의원직 사퇴까지 할 거냐 만약에 단일화하게 되면 그렇게 배수진을 치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냐고 기자들이 물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즉답을 하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또 무고한 해석을 낳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여건상 그렇다면 김문수, 이준석 두 후보가 합쳤을 때 1등 후보를 넘는다는 확신이 있느냐 그런 여건은 아닌 것 같거든요. 여러 지표상. 그러면 상황이 무르익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두 후보가 시너지 효과를 많이 내기 위해서는 또 지지율이 어느 정도는 그래도 견줄 만한 그런 좀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좀 김문수 후보가 이준석 후보보다 훨씬 앞서는 지표들이 많기 때문에 단일화 효과에 대해서도 상당히 물음표가 쳐져서 아마 이준석 후보는 지금 대선에서 본인이 된다고 본인도 생각할 가능성은 전 없다고 생각하고 차차기와 관련해 미래를 또 준비하는 측면 때문에 계속 이런 배수진을 치면서 실제로 하지 않을 가능성 당연히 열려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켠에서는 단일화를 하더라도 몸값이 커지고 정치적 체급이 이런 기자회견을 통해서 계속 커지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 만큼 여러 이중 전략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잠깐 얘기 나왔지만 앞서 새미래민주당의 이낙연 상임 고문이 김문수 후보 지지를 선언했죠. 그 내용을 직접 들어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김문수 후보와 저는 괴물 독재국가 출현을 막고 새로운 희망의 제7공학을 준비하는 데 각자의 방식으로 협력하자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국민 통합을 위한 공동정부 구성과 운영, 제7공화국 출범을 위한 개헌 추진 협력, 2028년 대선 총선 동시 실시를 통한 대통령과 국회의 임기 불일치 해소 및 3년 임기 실천 등에 원칙적으로 의견을 같이 하고 구체적 협의는 양당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네, 이제 초반에 이낙연 고문이 김문수 후보와 단일화 얘기가 있다가 이제 사라졌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다시 이제 불출마 선언 또 선거 돕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며칠 6일 정도 남겨놓고 이렇게 다시 한번 힘을 합치겠다라고 한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결국 입법, 사법, 행정을 한 손에 지닌 독재 권력의 출현을 막기 위한 절박함이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낙연 전 총리님 같은 경우에는 이번 불출마를 선언을 하면서 이번 대선에서는 누구도 지지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쭉 판을 흘러난 것을 봤더니만 여기에서 내가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은 결국 이재명이라는 입법, 사법, 행정을 한 손에 쥐고 그렇게 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사실상 굉장히 후퇴시킬 수밖에 없는 이런 미래가 눈앞에 보인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은 단순한 어떤 지사적, 예언자적 그런 판단이 아닌 것이고 본인이 지난 20대 대선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있었던 이재명 세력의 어떤 비민주성을 본 그에 따르는 본인이 직접 피해자로서의 피 끓는 심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 오늘 본인의 어떤 언론 인터뷰했던 내용을 보면은 공교롭게도 지금 김문수 후보님과 1970년 학번으로서 서울법대와 서울상대의 동기동창이시더라고요. 그래백하면서 살아왔는 길은 다르고 생각은 다르지만 지금 이재명이 갈 경우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괴물 독재 국가의 출현을 막고 새로운 희망의 7공화국을 준비하는데 협력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서울법대를 나오신 분으로서 정치학도 잘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 토마스 홉스 이런 사람들은 원래 국가란 것이 폭력적인
독점을 하는 것으로서 리바이어던이라고 하는 폭력을 국가적으로 독점하는 것인데 그랬더니만 시민한테 국가 폭력을 막 휘둘러서 그래서 부득이하게 입법, 행정, 사법을 국가 권력을 분립해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그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에는 그 거대 입법 권력, 행정 권력, 사법 권력, 나아가 언론과 노조까지 쥐임으로써 사실상 총통, 현대의 황제적 권력을 가지는 이런 부분은 그렇게 했다가 큰일 나겠다는 본인의 경험에 비추어가지고 작은 생각의 차이는 중요치 않다. 오히려 이재명의 어떤 독재와 같은 정부를 막는다는 그 목표, 나아가 6공억을 넘어서 개헌을 통해서 7공억을 간다고 하면은 그러한 대의 명분을 두고 같이 손을 잡는다고 하면은 그게 대한민국 발전을 하겠다는 그런 정치인으로서의 마지막 결단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단순한 어떤 뭐 민주당은 야합이다, 뭐 여러 가지 사쿠라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국민 그리고 특히 중도, 호남, 수도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한 반향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예, 괴물 독재 국가를 막기 위해서 힘을 합쳤다라고는 했지만 민주당에서는 반발이 크네요. 네, 괴물 독재 국가 누가 만들었습니까? 저는 이낙연 전 총리의 어떤 현실 인식, 정치 인식이 이 정도 수준이신가라는 점에 상당히 좀 안타깝게 생각이 들고요. 이를테면 윤석열 정부가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불법 계엄은 그러면 친위 쿠데타라고 언론에서도 지칭을 하는데 독재를 위한 겁니까? 아닙니까? 이건 악입니까? 아닙니까? 민주당이 악입니까? 아니면 극우 아스팔트 세력과 절연하지 못하는 국민의힘이 악입니까? 작은 생각의 차이, 대의를 위해서 뛰어넘겠다? 아니요. 이건 작은 생각의 차이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근본과 미래에 대한 아주 그 기본이 되는 생각이에요. 누구를 반대하기 위해서 반대편에 서겠다는 정치인은 본인의 정치를 하면 안 됩니다. 본인이 왜 정치를 하는지, 누구를 왜 지지하는지 그게 없어요. 김문수 후보 캠프에도 없고 김문수 후보 입으로도 왜 자기가 대통령이 돼야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냥 반 이재명, 비 이재명이면 된다라는 그런 부분 국민 선택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정치인은 정치 세력은 본인들의 언어로 국민들 표심을 받아야 되는데요. 그리고 이런 현실 인식 그러면 온당합니까? 지금도 김문수 후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부정선거 영화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봐도 성관위가 이 부분 해명해야 된다라고 성관위를 직격합니다. 성관위에서 12가지 항목으로 조목조목 반박을 내놓고 있죠. 부정선거는 악입니까? 아닙니까? 이낙연 전 총리는 어떻게 보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사감으로 반감으로 반대 진영으로 갔는데 공동정부를 운영한다고요. 그러면 국민의힘은 공동정부를 이준석 후보랑도 운영하고 이낙연 전 총리와도 운영한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이낙연 전 총리에게 세력이 있습니까? 지금 세밀의 민주당에 많은 이탈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본인이 총선에 나와도 국민 선택 못 받은 데 대한 그런 반성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대단히 안타깝고 그러니까 야합이란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네. 자, 오늘 밤 8시에 마지막 TV 토론이 열립니다. 주제는 정치고요. 이제 내일 모레면 사전 투표가 시작이 되는데 표심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도 궁금하고 또 관전 포인트 뭐라고 보시는지 짚어주시죠. 이번 키워드는 거북섬. 거북섬 웨이브파크에 대한 김문수 후보의 이재명 후보에 대한 상당한 질문이 예상이 되고요. 아시다시피 본인이 이재명 후보가 경기지사 당시에 본인의 치적으로 본인이 시흥에 가가지고 저기 가면은 거북섬이라고 있는데 내가 정말 유치를 해가지고 잘 되는데 요즘 거기 사람들이 많이 오나 모르겠다라고 했던 아마 귀에 생생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만 거북섬 중에 본인이 이제 개발을 했는데 일조를 했다라고 하는 거북섬에서 이른바 세모녀의 비극이라고 해서 16억을 투자를 했더니만 지금 몇 년 만에 정말 쫄딱 망하게 됐고 그 외에도 거기에 상가와 또 생활형 숙박시설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텅텅 빈 공실로 인해 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파산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극단적 선택을 했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결국 처음에 시작을 했지만 그 뒤에 따르는 어떤 평가는 제대로 보지도 않는 현장에 한 번도 갔다고 하면은 그런 말을 못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경제와 정치를 책임지느냐 이런 부분이 상당 부분 지난번에 있었던 1, 2차 토론 과정에서의 이 커피 원가 120원 그리고 또 이른바 노쇼 경쟁 이런 부분과 맞물려 가지고 상당히 큰 이슈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나아가 7공화국가의 개천과 관련되는 개혁 문제
그리고 그 개헌과 관련되는 것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또 권리관계와 관련해서는 임기 4년 연임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상당 부분 중요한 어떻게 보면 정치 쟁점으로 부각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토론 관전 포인트 짚어주시죠. 오늘 정치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거북섬 얘기를 이제 이준석 후보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국민의힘이 얼마나 무책임한 정치를 하는지 여기서도 드러난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거북섬에서 생업을 영위하시는 많은 상인분들이 계세요. 이 성명을 발표하셨다고요. 더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 생업이 위협받는다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이 이야기를 어떻게 꺼냈습니까? 웨이브 파크라고 이 서핑을 하시는 분들과 관련해 가지고 이걸 유치를 부산 기장군인가와 경쟁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있을 때 웨이브 파크를 유치를 해서 이 부분이 경제에 어떤 도움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북섬이요. 이거 남경필 전 지사 때부터 시작됐던 사업입니다. 국민의힘은 한쪽에만 눈 감고 다른 쪽에만 비난에 가까운 비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을 비판해서가 아닙니다. 이건 유권자를 얕잡아보는 그런 비판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공세가 있더라도 반박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개헌과 관련해서도 87년 민주체제에 대한 어떤 고려 이런 부분을 김문수 후보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재명 후보도 이 4년 중임제로 어떤 그 개헌을 하는 부분에 대한 국민들 의견 여쭤보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정말 정책 검증 이번에는 있기를 바라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